자,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집중하세요. 요 그림의 핵심은, 자, 한번 따라서 단백질. 요 키워드. 단백질하고 유전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억 현상도 단백질하고 유전자다. 이게 두 번째가. 요거는 척수.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척수, 백질, 후각 전부 다 구조를 그리셔야 돼요. 이건 기본이고. 자, 척수를 조금 더 달리 그리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 후백석 기둥, 거다가 당구장 치고 촉각이라 적었어요. 예. 후백석 기둥이 촉각이 척수 단면의 30% 정도 차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위로까지 올라가요, 촉각.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마기 3개 있다는 걸 유념하세요. 요 마기 3개. 요 마기 3개는 척추부터 해갖고 우리 대뇌 브레인도 동일한 막으로, 척추하고 대뇌 브레인 다 동일한 막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요 막으로 쌓여있는 브레인을, 자, 따라서 중추신경계. 네, 그래서 더 기본은 척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척수 단면이 이랬습니다. 척수 단면의 핵심은 척수는 고속도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속도로.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따라서 상행 감각. 자, 따라서 상행 감각. 하행 운동. 이 상행일 때 이거는 서울이 바로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감각. 감각을 받아서 운동으로 출력을 냅니다. 그래서 척수는 뭐냐면 감각하고 운동의 통로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척수. 그래서 이 척수 있는 신경노를 4-5개를 전부 다 추적해 가셔야 돼요. 자, 동일합니다. 뭐, 2개 다르겠다. 그래서 척수 이름, 이건 기본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프롬프입니다. 뭐냐면 보시면, 후 척수 소뇌로는 척수에서 소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척수에서 소뇌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입니다. 감각 중에 뭐냐 하면, 고유감각입니다. 적어서 고유감각. 예. 고유감각은 따로 해. 고유감각 주고. 이거 다 하셔야 되고. 자, 내장에도 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신경. 자, 요거 하자 그래서 내장의 창자 속에 있는 신경을 다 끄집어내면, 끌고 모으면 우리 척수에 있는 신경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따라서 리틀 브레인. 예. 이거, 이쪽 장신경총이라 그러잖아. 최근 이쪽에 좀 주목하세요. 제2의 브레인. 이쪽에 있어요. 이 제2의 브레인, 이건 장신경총은 이쪽하고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일부 미주신경을 통해서 조율을 받긴 하는데, 이쪽에 있는 신경은 지팔지연도는 거예요. 예. 상당한 부분이 이걸 끄집어내도 이거하고 분리시게 해도 야들이 박동을 해요. 좋아요. 자, 요건 당연히 기본 알아야 돼요. 브레인스템에서 3개 오르면 솔기핵. 솔기핵에서 세로토닌. 그래서 여기 나오면 잠자고, 그다음 도파민. 이거가 적게 나오면 파킨슨병. 자, 그다음에 손의 밑으로 보면 손에 요거 이제 핵들 다 아셔야 돼요. 요거는 하올리버 핵은 굉장히 중요한 핵인데 손해하고 관계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운동을 조절해 주는 핵이요. 자, 요거 12개 내신경.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12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12개 내신경이, 예, 반드시 기억하시면 반사신경에 좀 도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 예, 달팽이관. 달팽이관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요, 우리 인간에 듣는 모든 동물의 이 청각은 뿌리가 되냐면 물고기에, 자, 가운데 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옆줄이라고 하는데 그 줄을 비늘을 벗겨보면 그거에 세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포를 유모세포라고 그래요. 물고기의 비늘에 있는 그 세포 그대로 인간의 달팽이관에 거의 변형도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저 방법이 없습니다. 손에 띄내고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손에 띄내고. 이건 기본입니다. 자, 요거 니들하게 이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한 따라서요. 하행 운동. 요것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광, 직장. 직장이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방광이 있죠. 위로 올라갑니다. 발가락.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보세요. 아랫다리, 윗다리, 가슴배. 가슴배는 한꺼번에 처리해요. 이 전체 다를. 요거는 별로 감각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보세요. 어깨, 팔까지인데 손가락은 보세요. 소지, 약지, 중지, 검지, 엄지 다 나와요. 예. 요 순서대로 그대로 요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따라서 신체 표상. 이제 요거 이제 명확해졌죠? 요렇게 맵으로 된 걸 요걸 신체 표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촉각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이 요렇게 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잡아야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게 보통 우리가 운동신경입니다. 요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는 신경세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팔은 1m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게 늘어날 수 있는 세포예요. 요 센터가, 세포체가 요거 있다면 여기서 쭉 해갖고 껌 땡기듯이, 치즈 땡기듯이 이렇게 땡겨서 발가락 끝에까지 나가 있어요.
그 속도가 뭐냐면 초속 100m까지 올라와요. 팍 올라와요. 그래서 앞핀 밟으면 악 하잖아요. 여기서 딱 밟는 순간 이게 중간에 시냅스 하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파란색은 또 다릅니다. 요걸 해갖고 요게 말초, 요게 중추. 요 세포하고 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치매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쪽에 브레인 안에 있는 거는 저 파란 세포가 감습니다. 그러면 저 세포는 잘 보세요. 한 세포가 여러 군데 감았죠? 여러 번 감았죠? 저 세포가 죽으면 처리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다른 세포가 다 다쳐요. 뭐냐면 이 세포는 죽어도 이게 잘라져도 야가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야들이 촥 종이가 돼줘갖고 검정테이프 다시 감아줘요. 이게 항상 일어납니다. 언제? 바로 우리가 2살 때 그럼 처음 배울 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학습하면 모두 다 요게 감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요. 저게 심지어 몇 번까지 감길 수 있냐면요. 100번 정도 감길 수 있습니다. 오직 훈련의 결과. 아마 박지성, 김연아 선수쯤 되는 사람들은 이 척수의 이 감긴 수초화를 보면 아마 100번 정도 감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자기 개발서도 이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자기 개발은 훈련밖에 없다는 게 지금 내각 바탕으로 해갖고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학습이란 말, 공부란 말 안 씁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 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좋아하는 말이 훈련이란 말 좋아해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은 이걸 감는 강도가 됩니다. 예. 자, 그 정도. 예. 자, 아주 근본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감습니다. 저거 단면 있잖아요. 예. 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세포에서 나온 게 이거 감잖아요. 이게 감는 게 100번 정도까지 감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잘 풀립니다, 또. 조금만 방심하면 풀려요.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안 풀리도록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진짜 눈물겨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세포에 있는 이 단백질 만드는 이게 저 RNA들인데 이까지 전부 다 말라서 단백질을 만들어줘요. 왜 만들어주냐면 그 단백질이 요거하고 요 꺽쇠입니다. 꺽쇠가 있어야 이게 안 풀릴 거 아니에요. 예, 꺽쇠 만드는 단백질만 해도 한 10종류가 됩니다. 그 꺽쇠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DNA가. 그래야 이게 안 풀려요. 그래야 전기가 빨리 전달되는 거예요. 자, 손해 연결망입니다. 손해가 운동 관계되면서 연결이 이제 이렇게 3개 있어요. 요거 손해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균형. 자, 따라서 정전핵. 요게 균형신경핵입니다. 엄청 큽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뇌피질하고 손해가 어떻게 연결돼 보세요. 대뇌피질하고, 자, 손해에서 교내로 가서 대뇌피질로. 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항상 손해하고 대뇌가 교실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손해피질입니다. 손해피질에, 자, 요거는 푸키네 세포에다가 당구장 쳐주세요. 푸키네 세포. 따라서 푸키네 세포. 자, 인간한테는 이 세포가 한 2천만 개 있습니다. 요게 우리 운동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세포입니다. 손해피질에 있는 푸키네 세포. 요 세포입니다. 요 세포. 이렇게 커요. 요 점은 뭐냐면 이 신경섬유를 잘라서 내 단면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운동회로입니다. 손에서 운동을 만들어주는 회로. 자, 손에 보시면 이 푸키네 세포가 요 손에 있는 요 일부를 잘라내면 요 부분을 확대해보면 요 전나무처럼 나무가 쫙 배열되어 있어요. 자, 요건 좀 기억해주세요. 자, 주목. 요거 나와 있는데 이 선이 이게 얼마나 가느냐면 요 전나무 하나에 20만 개의 전선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시냅스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운동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정교한 과정입니다. 저서 다 계산을 해줘요. 뭘 계산해 주냐면 우리 몸에서 올라온 모든 근육의 긴장도, 근육 길이의 변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손해가. 그걸 대뇌피질로 옮겨주면서 우리가 운동이 시작돼요. 하나도 의식 못해요, 우리는 그걸. 자, 따라서 시냅스.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한 세포에, 신경세포에 이 전부 다 스파인들이 붙어갖고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따라 전화 펄스. 요게 전화 펄스입니다. 자, 따라 스파이크. 요게 시퀀서, 따라 시퀀서. 그래서 우리 인간 브레인의 가장 비밀은 뭐냐 하면 이 전화 펄스가 한 개가 아니고 이게 1초에 빠르게는 1000개 정도 쫙 나옵니다. 대략 한 10mV 마이너스 70에서부터 올라와 갖고 마이너스 한 30mV 패가 뾰족한 스파이크가 쫙 쳐 올라옵니다. 전부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분비되는가. 이게
이 주머니 안에, 자, 요거 따라 스파인, 요게 시냅스. 요것을 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 우리의 기억이나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기억을 만들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거 테아테 브레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뭐냐면 대뇌하고 척수가 테아테 연결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와. 대뇌하고 우리 대뇌 피질하고 대뇌하고 척수가 원래는 분리된 시스템이라는 게 이 테아테 보면 나와요. 자,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거 보시면 요 점선이 있어요. 요 점선 요게 바로 뭐냐면 자, 요 테아테 요 브레인이 이거하고 독립적으로 자라다가 요게 두 개 웰딩 엉겨 붙어요. 그래서 요 윤곽선이 있어요. 요 있잖아요. 리전 오브 퓨전. 예, 융합된 선이에요. 봉합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척추 시스템하고 대뇌 피질이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 속에서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결합된 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요거는 뭐 기본으로 살라머스. 예, 여기 살라머스입니다. 살라머스의 꼬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거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요것만 딱 하면 브레인이 이제 감을 잡습니다. 요거.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연결이 이렇게 보시면 대뇌 피질이 이렇게 다 장거리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 대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개의 섬유 다발입니다. 예, 그거. 위로 이제 이게 감각 운동, 이게 쭉 라디에이션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브레인 하는 연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선에 아까 감는 거 보여줬죠?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척수가,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척수가, 요게 엄마 태 속에서는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신경능이 말려 들어가고 척수관이 됩니다. 척수관을 만들어요. 신경관을 만들고, 그래서 신경관이 나중에 척수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보시면, 해마는 뭐냐 하면 요겁니다. 해마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물고기 때 아주 5억 년 전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억 년 전에 파충류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자, 따라서 네오코텍스. 요거. 예. 요게 언제냐면, 요거다가 파충류라 적어 놓으세요. 3억 년 전에 파충류. 예. 파충류 때부터 요게 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심피질이 포유동물, 예. 지금부터 한 5천만 년쯤 포유동물 넘어오면 야가 확 커져요. 그러면 잡으세요. 자, 요거 보세요. 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가 커지면 야가 밀려가요. 밀려가면 여기서 이렇게 꽈리를 털어요. 요게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는 피질이 확장되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간 거예요, 해마는. 그래서 이거는 피질 구조가 다릅니다. 해마는 층이 3개로 되어 있어요. 달라요. 자, 기억을 만드는 회로입니다. 이거 깡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기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거 암기하시고 나서 토론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토론이 돼요. 일단 요거를 암기를 하세요. 하면 뭐 전생이 어떻고 이걸 놓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요게 전체 연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이 파페츠 회로인데 이게 기억을 만드는 회로인데 이게 처음에 1937년도 미국의 파페츠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을 때 이름이 뭐였냐면 감정의 회로였어요. 그래, 기억하세요. 감정 영역하고 기억 영역은 거의 오버랩되어 있어요. 감정하고 기억은 동절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기억을 하지 않으면, 기억을 외주를 주면 감정이 사라져요. 학습의 기본은 기억입니다. 근데 기억이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억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억이 없으면, 자, 기억이 무슨 회로가 같느냐면 감정의 회로가 거의 같아요. 공부를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격핵이라는 게 중독되는 회로입니다. 이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 회로. 가장 강한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들이. 이 회로가 어디로 들어가면 기억 회로로 그냥 들어가요. 이리로 곧장 들어가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회로가 기억 속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고 감정은 분리 못해요. 두 개 엉겨 붙어 있어요. 저는 간단히 기억이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동일해요. 자,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없어요. 그럼 정확한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 인간에서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졌나?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왜일까요? 바로 감정이 우리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결론이 뭐냐면 감정이 이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브레인 작용의 90%는 이 정서적 힘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영향은 받는데 명령은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성격,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하고 싸워서는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럼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행동을 바꾸세요. 그럼 서서히 감정이 바뀌어져요. 오랜 시간 후에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은 명령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바꾸고 싶어 한다 해도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 다시 결론. 왜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냐 봤더니 감정의 다른 이름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생겨요. 자, 좋습니다. 지금 하는 이론은, 에델만의 의식의 도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세요. 요거 들어갑니다. 두 개의 다이아그램이요.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가 뭐냐면 첫 번째 이쪽이 셀프입니다. 자아입니다. 말 그대로 자아입니다. 셀프. 네,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자아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월드입니다. 세계상입니다. 네. 우리가 반야신경이나 이쪽에서 유식사상에서 근하고 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육권, 육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유하면 셀프는 뿌리, 근, 그 다음에 이거는 경에 해당돼요. 바깥세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셀프가 어디서 제너레이션 되느냐 하면 생성되는 곳이 우리 본능 시스템입니다. 셀프는 우리 몸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브레인, 스텝, 오토노믹 센터, 자율중추입니다. 내장 같은 겁니다. 그 다음 브레인 스템은 요거서 요까지입니다. 요거서 요까지가 잘못되면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곧장 죽어요. 잘못하면. 요거서 요까지는 혈압, 그 다음에 폐활량, 요런 걸 전부 다 조절해줘요. 그 다음 꿈도 여기서 시작해요. 요 부분이 우리의 셀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셀프를 구성하는데 야가 어디로 연결됐나 하면 야가 연결되는 데가 히포캄퍼스. 자, 그 다음에 세계 시그널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V1, S1, A1, 그 다음에 VA, SA, AA. 자, 따라서 감각연합영역. 네, 감각연합영역입니다. 요게 2차 영역이라고 하고 요걸 1차 영역이라고 그래요. 에델만 책에는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들이 해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요게 이론의 핵심입니다. 일단 첫 단계에서 해마에서 만나는데 돗자리 짜듯이 시줄과 날줄이 교본으로 코로레이션, 따라서 상관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따라오세요. 상관관계를 요소 만들어요. 그러면 히포캄퍼스에서 그 다음 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론탈. 자, 이거는 영어로 적으세요. 그냥 프론탈 로브. 그 다음에 페리에탈 로브. 그 다음에 템포랄. 자,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적겠습니다. 템포랄 로브고, 우리나라 말로 붙으면 프론탈은 전두엽, 페리에탈은 두정엽, 템포랄은 척도엽입니다. 야가 이 다이어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여기까지 온 야 회로가 곧장 1차 영역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피질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그림인데 보면 볼수록 묘해요. 저는 10년째 이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인데 이게 다 설명을 해요. 결론은 뭐냐 하면 야들 둘이가 엉겨 붙는다는 거예요. 주와 객이 엉겨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엉겨 붙어 버리냐 하면 자, 이 셀프는 여기서 처리하는 여기서 지금 만들어주는 시그널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 적었어요. 내부 상태에 내 몸의 내부 상태의 현재 값입니다. 이 내부의 현재 값이 우리가 학습한 모든 그가 신체 표상을 통해 갖고 신체 표상은 운동 시스템과 곧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 몸의 내부 현재 값이 올라오면 자, 요거는 뭘 하느냐 하면 요 시스템이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지각의 범주화. 자, 따라서 지각의 범주화. 예. Categorization of the perception. 지각이 범주화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지각의 범주화가 일어나요. 자, 범주화는 내일 계속 또 이야기를 들 겁니다. 지각이 범주화. 그럼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요 1차, 2차 영역을 타고 늘어오면, 요 지각이 범주화. 자,
자, 요거는 머리 아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 방법은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래서 지각이 범주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마에 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내가 배가 고파. 뜨거운 이 내부 상태, 갈증이 있어. 뜨거운 배가 고파. 요게 시줄이 되면, 지각의 범주화는, 요렇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 상태에서 세 개가 다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요렇게 가로 세로로 매트를 차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correlation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볼게요. 이걸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상관관계예요. 인과관계랑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상관관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기억의 실체입니다. 기억의 실체가 뭐냐 하면 나의 본능 시스템, 나의 욕구 시스템에 물든 세계상. 자, 따라서 욕망에 물든 세계. 그것을 가치가 출현하는 거죠. 가치는 뭡니까? 내 욕망이 투사된 겁니다. 내 욕망이 투사되기 전에, 내 본능이 투사되기 전에는 세상은 가치 중립이에요. 욕망이 투사되고 나서는 모든 것도 가치 중립일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서 그 욕망이 여기서 투사가 되면서 바깥 세계상이 욕망에 물든 세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트처럼 짜져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욕망에 물들어야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되면 이 기억은 여기서 잠시 돗자리처럼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저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기억이 일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 이 기억은 이쪽하고 이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기억이 무슨 기억으로 바뀌냐면 그 유명한 에델만의 용어인 가치 범주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가치에 물든 범주와 가치 범주 기억이 형성이 돼요. 네. 요 가치 기억 범주가 곧장, 이게 재밌잖아요. 곧장 이 피질로 가요. 감각 피질로 가요. 요 보세요. 여기서 가치 범주가 형성되면 요렇게 해서 다시 입력을 가요. 그러면 야가 이 피질이 이전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이전하고 같을 수 없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면서 요거 잡아서 한 바퀴 돌면 그때 보는 세계상은 조금 달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 조금 더 달라져요. 이게 계속 돌아보세요. 요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요 과정이 바로 기억이고. 그런데 에델만은 요 회로를 뭐라 불렀냐면, 요 이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렇게 돌아간 요 회로를 바로 뭐라 불렀냐면, 이게 1차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식이 뭔지 결론 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에 1차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1차 의식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언어를 만들어주는 회로가 요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차 의식은 요것을 딱 하나만 바뀌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요거에서 언어를 생성해주는 회로가 요거 갖다 붙어요. 네. 요게 이제 요 용어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요게 브로카, 발음을 하는 영역이요. 이 브로카 영역하고 그 다음에 또 베르니케 영역이 진화를 한 겁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인간의 말소리를 음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자연의 소리하고 인간의 소리는 다릅니다. 그걸 딱 구분하는 영역이 베르니케. 이 두 영역이 진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결합해갖고 이쪽은 전부 다 양방향 하살표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어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언어가 출현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시간 의식이, 순서 의식이 출현한다는 거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려갖고 암기를 하고 어떻게 보셨냐면 계속 루프를 돌려봤어요. 돌리면, 한 바퀴 돌면 세계가 조금씩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면 내 기억이 바뀌어요. 돌아가면 1차 의식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요 1차 의식을 에델만은 또 뭐라 표현하냐면 1차 의식을 장면이라고 그래요. 이걸 1차 의식을 다른 말로 장면의 생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들 1차 의식은 기억이 있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스냅 사진 같은 기억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화 필름 짤론 같아요. 스냅 사진, 바로 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비슷해요. 장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 대신 뭐냐면 그 장면 구성 하나에 진화적으로 배경하고 전경을 링크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바베큐 파티를 했던 기억을 우리가 떠올리면, 예를 들면 피크닉 갔던 걸 떠올리면 뭐 바베큐 굽고 전심을 먹고 뭐 아는 사람하고 뭐 배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너티나무도 같이 나와요.
그 느티나무하고 바비큐 파티하고 별 관계 없어요. 없는데도 장면을 구성하면서 그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은 반드시 장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기억은 개별 사건으로 인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거라는 거, 붉다는 그 형용사 하나를 갖고 뭘 기억을 불러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반드시 장면을 따고 와요. 붉다면 장미의 붉은 거, 충성심의 붉은 거, 태극기의 붉은색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장면으로 타고 기억이 통째로 오지 개별 구성 요소 하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장면의 생성에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1차 식은 동물은 스냅 사진 같은 장면으로 되어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도표에서 자 따라서 비주얼 싱킹 됐나요? 동물은 비주얼 싱킹을 해요. 인간도 할 수 있어요. 언제? 자폐증 환자들. 자 따라서 비주얼 싱킹. 예. 자 근데 인간은 보통 정상 인간은 뭐냐면 비주얼 싱킹 또 하긴 하는데 바로 우리도 매일 저녁에 합니다. 매일 오늘 밤에도 비주얼 싱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꿈이요. 됐죠? 명확해졌죠?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험퍼리라는 그 영국의 심리학 대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구석기 시대는 전 인류가 자폐증 상태에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게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지금 자폐증은 스펙트럼 개념입니다. 지금 사람 중에 소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약간 자폐증에 관한 사람들 어른들이 있어요. 그게 쭉 스펙트럼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진화하면서 동물 속에서 바깥에 마지막 빙하기인데 엄청나게 험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감정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폐증 환자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민속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된 지역을 가갖고 한 10년쯤 가뭄이 진행된 그 원시 부족을 취재했더니 우정, 사랑 이런 단어가 사라지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요. 인간의 이런 그 상태는 반드시 진화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주장대로 인류는 구석기 시대 거의 대부분 자폐증 상태에서 그때는 대부분 비주얼 싱킹을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제는 이게 진화를 해온 거예요. 브로크하고 베르니켈. 이 두 영역이 진화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하면 이 전체에서 시간, 순서의식이 출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행동이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동물은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감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고 인간은 언어에 의한 의미에 구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도 막 설랑설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어에 구속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어의 틀을 빠져나온 그런 걸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죠. 네. 언어의 함정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오랫동안 사고를 해갖고 그래서 언어 분석 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긴 이야기 할 것 없이 이야기 핵심 뭐냐 하면 언어는 아무리 그래도 50만 년을 안 넘어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요 그림 하나가 완전히 세계적인 그 새로운 학자 한 명을 출연시켰던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너무 간단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능을 5가지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저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구분이 있는데 지능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언어 지능입니다. 네. 두 번째 지능이 뭐냐 하면 사회 지능입니다. 사회적 지능, 사회 지능. 네. 세 번째가 이게 뭐냐 하면 기술 지능입니다. 도구 지능이라 그랬죠, 옛날에. 기술. 돌화살을 총 만들고 하는, 낚시 만들고 하는, 그물 만들고 하는 이 손재간이 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지능이 뭐냐면 자연사 지능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신롱시 생각하면 돼요. 신롱시가 온갖 그 독초를 먹어보고 이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가렸잖아요. 그래서 독버섯 구분하고 야생, 짐승, 독을 구분하고 이거는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요거 자연에 대한 동식물의 지식이 자연사 지능이에요. 요 5가지, 요 4가지인데 가장 핵심 지능이 뭐냐 하면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일반 지능이에요. 자,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브레인은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지능이 문이 있긴 있어요.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렇게 문이 열렸어요. 바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강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지능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하면 언어지능, 그 다음에 사회지능, 그 다음에 기술지능, 그 다음에 자연사지능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반지능 그대로 있어요. 동일하게 그려줍니다. 일반지능.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된 거는 요거에 지금 요거는 잘 보세요. 핵심이 문이 요렇게 났다는 거예요. 문이 요렇게 밖에 안 났는데 인간으로서 달라진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언어하고 요 안으로 내부적으로 다 연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일반지능하고 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네안데르탈인의 부장품에 목걸이가 안 나온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저자는. 자, 목걸이를 만들려면 두 가지 지능이 있어야 돼요. 조가비를 가공해갖고 돌을 가공해 목걸이를 만들려면 가공하는 기술. 그게 도구 기술이잖아요. 기술 지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걸이는 왜 자기가 하는 것도 있지만 목걸이는 선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걸이는 나의 어떤 정포,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정표로서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능이 있어야만이 목걸이가 가능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기술지능하고 요 사회적 지능이 기술지능하고 사회적 지능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가 출현한 거예요. 자, 목걸이뿐만 아니라 제가 몽골 고비 사막을 5번 갔다 왔어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자, 이런 밥 따라해보세요. 견막고역, 견막교역. 이건 뭐 세계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몽골의 그 유목민족들이 중원을 계속 공략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선비족, 돌궐, 위연, 키르키즈 뭐 쭉 해갖고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오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시장 열어달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시장이냐니까 내가 말을 줄 테니 당신들 양식을 좀 달라. 그거요. 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유목민족들이 뭐 식량이 없잖아요. 고기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살이나 보리 이런 걸 수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틀렸어요. 뭐냐면 내가 당신들한테 말을 줄 테니 당신들은 중국 한족들은 비단을 달라는 거예요. 이걸 견마교육이라고 그래요. 모티브는 딱 하나요. 근데 비단이 뭐 없어도 살잖아요. 근데 유목민족들이 그 거친 유목민족들이 왜 비단이 필요할까요? 예. 딱 요겁니다. 사회적 신분이요. 고대사로 올라가면 사회적 신분을 옷으로 구분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회적 지능하고 기술 지능이 링크한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다양화돼 갖고 계급 분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비단을 해갖고 비단을 두르는 사람하고 황제 이런 사람들하고 평민들하고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가장 결정적이 비단이에요. 그걸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좀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을 이 사람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인식의 유동이요. 자, 이거 브레인 강의입니다. 이거 연결하시면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됐는가를 이해할 때 요도표하고 요도표를 기억하시면 상당히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인식이, 자, 요 인식작용이 인지입니다. 인지와 같아요. 요게 서로 이쪽에서 보면 네안데르탈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목걸이가 안 나왔냐 하면 사회적 지능하고 기술 지능이 들어갈 길이 없잖아요. 막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를 어떻게 하면 등산을 하면서 시상이 떠오르잖아요. 약초를 켜면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복합적인 인지가 유동이 소통이 되면서 말 그대로 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정신지능이 융합이 일어나면서 폭발했는 게 언제냐 하면 구체적으로 바로 대략 3만 년쯤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후기 문화의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서 후기 문화의 대폭발. 자, 그래서 뭐냐면 후기 문화의 대폭발부터 일어나는 유력한 현상이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동굴벽화, 알타미라 벽화든 모든 동굴벽화가 거슬러 올라가면 대략 3만 5천 년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근데 2년 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동굴벽화가 나왔는데 4만 년 전에 거라 추적해갖고 전 세계 고고학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굴벽화가 출현하는 거는 4만 년 안 넘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시점을 통해갖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능들끼리 소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능이 소통돼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연사 지능하고 사회 지능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을 마음을 이해했다고 가정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대략 10,000년 전에 지금 터키 쪽에서 일어났던 게 가축화가 일어납니다. 농업혁명하고 가축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농업은 뭐부터 시작하면 귀리, 보리 이쪽부터 시작해요. 밀, 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시작되면서 대략 요즘 한 20,000년까지 보는데 정설은 한 15,000년, 10,000년쯤 됐어요. 그 다음에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동물을 가축화하는데 먼저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자연에 있는 자연물에 가까운 동물하고 인간이 대등하게 소통하게 돼야 돼요. 인지가 유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고대 사회 종교의 출현입니다. 그게 토테미즘, 애니미즘이 출현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물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인류는 믿게 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의 내면의 상태를 자연물에 투사하는 거예요. 바로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때 자연에 있는 동물하고 인간은 대등한 관계로 맞선꼴로 섭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이 가축하기 전에는 자연하고 동일했어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식물을 내가 재배를 했잖아요. 동물을 가축화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사유재산이 돼요. 사유재산하고 주인은 사회적으로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동안에 수십만 년 동안 연결되던 동물하고 인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 단절이 되니까 두 개를 연결해주는 메신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모든 종교, 어디 민족에도 샤머니즘이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특히 이런 공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초기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제가 일본에 봤던 다큐멘터리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곰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 곰 축제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새끼 곰을 잡아갖고 키워요. 동에서 막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듯이 곰을 숭상하면서 키워요. 그리고 나서 축제 날에 곰을 잡아요. 그러니까 브라민이 전부 다 활을 쏘요. 활을 쏘면서 통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활을 쏘요. 그리고 곰을 죽여요. 그리고 전부 다 말 그대로 국을 끓여갖고 고기를 브라민 전체가 말아먹어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 다른 측면이 뭐가 나오냐면 며칠 후에 홋카이도 북쪽이잖아요. 그쪽에 노파가 한 명이 죽었어요.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아직도 생생해요. 자기 어머니를 저 빙원, 설원에 갖다 버려요.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요. 내장을 다 꺼내줘요. 왜? 이제 곰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때까지는 곰이란 야생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대등한 관계였어요. 근데 농업혁명이 있으면서 가축화가 되고 식물을 재배하면서 사유재산이 되면서부터 이 대등한 관계가 깨지면서 동물하고 자연물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가 바로 정통 고고학에서는 종교의 출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면 이 미선, 이 저자가 미선입니다. 미선에 이걸 인지고고학이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식의 유동이 언어를 통해서 거의 막힘없이 전일적으로 다 사용하게 돼버립니다. 칸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불교 불자가 아닌 그렇게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를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완전히 지금 다른 세계들이 문을 열고 지금 브레인 사이언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지고고학이 구석시대 적어도 한 200만 년까지 우리 선조들의 브레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 브레인 구조 두개골이 많이 나오니까 캐스팅을 떠요. 캐스팅을 띄면 자, 이 구조를 암기하고 나면 브레인 구조를 석고를 번어갖고 캐스팅을 띄면 어느 부위가 크고 다 나와요. 거기서 발견된 게 뭔지 알아요? 이쪽 내면을 딱 봤더니 이건 챔판지도 나옵니다. 지금 챔판지는 있으니까 저 갖고 자료가 있어요. 보면 이 브로카 영역하고 이쪽 베르니케 영역을 아코트 파시쿨러스에서 궁상 다발이라는 엄청난 다발이 연결되어 있어요. 챔판지 브레인에. 인간의 브레인에 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베로카 영역하고 브레니카 영역 하니까 언어의 하이웨이잖아요. 그럼 챔판지가 언어를 썼느냐? 거의 못 썼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언어의 고속도로는 언어를 위해서 출현한 것이 아니고 도구를 쓰다가 그게 언어로 전염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고고학이 지금 브레인 구조 이쪽 신경해부하고 링크되면서 지금 많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그만했습니다.